자,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새로운 개념을 배울 건데, 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이제 컬렉션 객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컬렉션 객체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배운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튜플 배웠죠. 그죠? 튜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수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리스트는 값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튜플은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상수 처리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뜻이 뭐예요, 원래? 자, 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얘가 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사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전 보면 우리가 사전 같은 경우는 뭘로 찾아요? 색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찾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문장, 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맞는 뜻을 찾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도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지금 제가 에이지스라 쓴 거는 얘는 나이들이라는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10과 20과 30이 딱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누구의 나이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죠? 없죠. 사실 10과 20, 30이 얘네들이 누구의 나이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얘는 철수의 나이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1, 2 해가지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민수의 나이를 하고 얘는 뭐 유리의 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0번째는 철수의 나이고 1번째는 민수의 나이고 2번째는 유리의 나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개발자들 사이에 10이 뭐고 20이 뭐고 30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에이지스라는 걸 보고 나름대로 얘네 나이들이구나, 그러니까 나이들이구나 라고 해서 나이를 모아두는 하나의 리스트구나 라고 해서 추론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각각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뭔가 사람을 표현한대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서 10, 그 다음에 18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 뭐 10, 이렇게. 자, 근데 10이 뭐고 180이 뭐고 true가 뭐고 1.0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개발자여가지고 내 의도에는 얘는 그냥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의 나이예요. 강아지 나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키, 얘는 사람의 결혼 여부, 그 다음에 사람의 시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묶어가지고 관리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존재해요, 리스트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의 나이가 2번째 있다는 걸 내가 확신을 했어요. 확신. 그죠? 근데 중간에 개발을 하던 사람이 민수의 나이가 1번째니까 갑자기 뭐 한 거예요? 민수의 나이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리무브 해가지고 20 했어요. 자,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민수 나이 삭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나는 유리의 나이가 2번째인 걸로 여러분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믿고 있었던 유리의 나이는 우리한테 이거 2번째야 라고 할까요? 2번째 있어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 쓰면 당장 오류 납니다. 자, 왜 그렇죠? 지금 리스트라는 건 뭐예요? 리스트라는 거는 비어있는 공간을 싫어해요, 얘는. 그러니까 즉 만약에 중간에 1번째 공간이 사라졌으면 뒤에 있던 2번째였던 그 인덱스가 2번째였던 녀석이 뭘로 땡겨줘요? 앞으로 땡겨준다는 거예요. 1번째 인덱스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수의 나이가 삭제됐을 때 유리의 나이는 인덱스가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민수가 있던 그 1번째 위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유리의 나이가 30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인덱스라는 걸 리스트 전용 함수인 인덱스를 사용하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유리의 나이는 이미 변경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일관성이 뭐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용 물건을 쓴대요. 공용 물건을 썼는데 내가 그 자리에 놔뒀다고 나는 굳건하게 믿었어요. 근데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건을 제자리에 안 놓고 딴 데다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참 찾느라 헤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칙. 규칙이 필요하고 조금 더 데이터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뭔가 특수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딕셔너리가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딕셔너리. 자, 일단 딕셔너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대괄호 썼던 거는 이건 대괄호를 뭐라고 하죠? 리스트 객체, 그죠? 리스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딕셔너리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얘가 바로 딕셔너리 객체 생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ags를 쓸 건데,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철수, 민수, 유리죠? 여기다가 철수 콜론 10, 그 다음에 민수 콜론 20, 그 다음에 유리 콜론 30.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철수가 뭐냐면 요걸 이제 딕셔너리의 인덱스라 하거든요. 인덱스. 근데 정확하게 인덱스라 하지 않고 키라고 합니다. 키. 뭐라고 한다고요? 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키하고 value가 뭘 이루냐면 한 쌍을 이룹니다. 한 쌍.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리스트처럼 그냥 값을 내가 이런 식으로 넣고 싶다 해가지고 넣지 못합니다. 무조건 키하고 value가 한 쌍을 이루어야 돼요. 물론 비어있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볼게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출력하면 대괄호로 출력됐지만 딕셔너리는 어떻게 출력돼요? 중괄호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타입한 다음에 타입이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age 쓰면 뭐 나온다? dict, 딕셔너리 나옵니다. 보이죠? 왜냐면 얘는 뭐기 때문에? 딕셔너리 객체이기 때문에. 딕셔너리 객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의 값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하여 값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 값을 접근할 때는 age 싼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자, 원래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 0번째 쓰면 0번째 데이터, 1번째 쓰면 1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접근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 뭘로 접근하냐면, 이게 인덱스라 했잖아요. 철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민수. 그 다음에 유리.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보이죠? 그러면 이때 뭐 나와요? 10 나오고, 이때 20 나오고, 이때 30 나오는 거예요. 자,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값에다가 라벨링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봅시다. 필통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사물함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거기다가 뭐 하죠? 라벨지를 붙여놓죠. 그죠?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라벨지를 붙여서 그거는 내 물건이야. 라고 등록을 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창 저 어렸을 때는 게임 필통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게임 필통. 뭐, 농구하고. 그러면 그 필통을 가진 애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없었지만. 자, 여튼, 게임 필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내가 이제 동일한 필통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뭘 붙이는 거예요? 라벨링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라벨링 작업. 그리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실내화 흰색 그런 고무신 같은 거 실내화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도 하도 똑같은 신발들을 많이 신으니까 당연히. 왜냐면 똑같이 통일되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래요?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을 쓰게 되면 그거는 내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도 해당 값에다가 라벨링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라벨링을 통해서 그 라벨 이름으로 그 데이터를 뭐한다?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해당 값을 찾기 위해서 걔가 몇 번째 있었더라, 아니면 걔가 0번째 있었는지 1번째 있었는지 2번째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딕셔너리는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몇 번째 있었지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값에 대한 라벨, 즉 키값만 알고 있으면, 키만 알고 있으면 나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 찾을래. 나 예를 들어서 유리가 30이라고 하면 유리로만 접근하면, 유리라는 이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 값으로 뭐 한다? 손쉽게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값이 삭제가 됐대요. 자, 삭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삭제하냐면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하는데, 자, 얘도 딕셔너리는 리무브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에이지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민수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민수나이를 삭제한 거거든요. 민수나이 삭제. 왜냐면 무조건 딕셔너리는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접근, 수정, 삭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말이 이해되죠? 딕셔너리 값 삭제. 자, 그러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간에 갑자기 20이라는 민수나이가 삭제됐다 하면 유리나이는 원래 2번째였던 인덱스가 1번째로 땡겨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딕셔너리를 사용했을 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간에 민수나이 삭제했다 해가지고 유리나이가 앞으로 땡겨줘 왔기 때문에 유리나이가 변할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하면 당연히 에이지스 출력하면 당연히 민수나이는 어때요? 제거가 되고 없어요. 보이죠? 민수나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유리나이를 유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접근하면 뭐예요? 유리나이 손쉽게 뽑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뭐다? 장점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었더라. 그렇죠? 어디 있었는지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해당 키만 여러분들이 잘 정해놓으면 그 키만 기억을 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얘는 첫 번째. 얘는 요 부분에서 치워요. 뭐가 하시냐면 값을 넣을 때 편하다. 자, 왜 편해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는 함수가 뭐죠? 그죠? 어펜드죠. 그러니까 어펜드를 이용해서 넣게 되면 얘는 그냥 무지성으로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내가 굳이 라벨링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0번째 그냥 넣게 되면 값만 넣으면 알아서 그 뒤에 값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딕셔너리는 값을 넣을 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요? 얘가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왜? 라벨링, 그렇죠. 라벨링, 이름을 직접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철수, 민수, 유리 뭐 이런 식으로 키를 설정할 수 있지만 원래는 키를 도대체 뭘로 할까? 이 값에 매칭되어 있는 그 키라는 이름을 뭐로 지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어를 좀 알면 왜냐면 그런 키라든지 변수명을 짓는다든지 함수명을 지을 때 편합니다. 왜? 프로그램 언어는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왜 영어로 돼 있을까요? 그냥 만든 사람이 영어 외국인이라 그래요. 만약 한국 사람이 프로그램 언어 만들었으면 한국어로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좀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를 한국어로 만든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만든 사람도 있긴 하지만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한정이잖아요. 자, 여튼 그래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 값을 넣을 때 불편하다. 라벨링을 직접 해줘야 돼요. 대신에 리스트는 뭐예요? 값에 접근할 때가 불편하죠. 값에 접근할 때 불편하다. 왜?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신에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값에 접근할 때 편하죠. 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값을 추가를 해볼 건데, 자, 값을 어떻게 추가하냐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철수, 민수, 유리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짱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자, 짱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짱구 쓴 다음에 짱구의 나이는 40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바로 딕셔너리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짱구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어펜드 같은 경우, 리스트 같은 경우 어펜드를 이용해가지고 값을 추가를 하지만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키만 정해주면 돼요. 키만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키에 어떤 값을 넣을지만 여러분들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그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뤄가지고 딕셔너리에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값이 추가될 때는 무조건 맨 뒤입니다. 무조건. 어펜드도 마찬가지로 맨 뒤로 추가된다 했죠. 딕셔너리 똑같아요. 값을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값을 수정했어요? 어떻게 수정하죠? 우리가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3 있으면 내가 A의 1번째 값을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만 인덱스로 접근해야지 값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냐면 이게 값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죠. 강사님 이거 방금 값 추가라며요. 왜 갑자기 값 수정이 됩니까? 자, 동일한 키가 이미 딕셔너리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딕셔너리 키에 접근했을 때 그거는 뭐다?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뭘로 수정된다? 자, 보이죠? 20 나오는 거. 그래서 딕셔너리 값을 여러분들 수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들어있는 값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할 때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여기다가 철수. 참고로 여러분들 F 스트링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이제 이걸 문장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콜론하고 쉼표 쓰면 끝이에요. 쉼표. 이렇게. 쉼표 써도 똑같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수. 그 다음에 얘는 유리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도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여기 보면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띄어쓰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보시면 보이죠? 철수, 민수, 유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값을 문장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불편하면 F 스트링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뭘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수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딕셔너리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첫 번째. 자,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 키, 그 다음에 in. 자, 여기 ages 바로 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자, 지금 ages는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만 쓰면 실행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철수, 유리, 짱구. 자,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반복을 했을 때 여기 딕셔너리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딕셔너리에 키가 들어와요. 키. 그래서 철수, 유리, 짱구. 그래서 철수 들어오고 출력, 유리 들어오고 출력, 짱구 들어오고 출력. 밸류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딕셔너리만 이렇게 넘기면 얘가 알아서 키만 뽑아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작동되게끔 되어 있어요. 메커니즘이.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키만 알고 있으면 뭘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밸류 값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age, 그 다음에 ages의 키. 자, 그러면 여기 키라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철수, 유리, 짱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뭐 들어와요? 철수에 맞는 밸류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리로 접근해서 밸류 값 넣어주고, 짱구로 접근해서 밸류 값 넣어주고. 그죠? 그러면 이거 출력할 때 키하고 여러분들이 밸류를 동시에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철수, 유리, 짱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살까지 쓸까요? 철수 나이, 유리 나이, 짱구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딕셔너리에는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 전용 함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ages 쓴 다음에, 아이템즈 말고, 키스라는 게 있어요. 키스. 자, 키스라는 건 뭐냐면, 키들만의 집합을 만들어준다.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해요.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이시나요? 키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대괄호는 뭐라 했죠? 그죠? 리스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철수, 유리, 짱구라는 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이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딕셔너리 자체인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키들만의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근데 어차피 출력을 해도 출력 결과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위에 있는 결과랑 밑에 있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얘는 뭐예요? 그냥 딕셔너리를 준 거고, 얘는 뭐예요? 키스라는 함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키만 뽑아낸 거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뭘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랑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얘는 뭐예요? 키들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키만 뽑아내서 우리가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온 거고, 얘는 그냥 딕셔너리를 뽑아서 이 반복문을 쓸 때 내부적으로 이제 반복문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만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연히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똑같단 말이에요. 보이죠?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랑 요거는 다르다. 근데 출력 형태는 똑같다. 그래서 어쨌든 키스는 키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자,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s. 자, 그러면 values라는 거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죠? 뭘까요, 얘는? 그렇죠. 얘는 값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한다. 실행해보면, 자, 보이죠? 10, 30, 20 나오는 거. 왜 12, 30이 아니고 왜 10, 30, 20이냐면 제가 여기서 이미 값을 수정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values이기 때문에 우리가 value로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키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알면 value로 접근하는 건 가능하지만 value만 안다 해가지고 그거에 어떤 나이인지 누구의 나이인지는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VAL 쓰고 values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10살, 30살, 20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value들만의 리스트를 생성하는 게 바로 values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item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s, items. 이 녀석은 뭐냐면 키하고 value를 한 쌍을 이뤄요. 보이죠? 한 쌍. 그러니까 똑같이 리스트긴 한데, 근데 이거 대괄호는 뭐? 대괄호가 소괄호 뭐죠? 이거 튜플이죠, 소괄호. 그죠? 그러니까 이 키하고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리스트를 맞아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키 밸류가 한 쌍을 이루는 리스트.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리스트 여러분들 배울 때 이넘레이트 방금 배웠잖아요. 이넘레이트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이넘레이트도 인덱스랑 밸류 같이 가져오죠. 근데 딕셔너리에는 아이템즈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or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저는 name 그 다음에 age in 그 다음에 ages 아이템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해서 fstring 써서 name 나이 그 다음에 age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절수 나이, 유리 나이, 짱구 나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